자, 이슈 포커스 인천의 시사풍향계 기호일보 한동식 국장 나오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어떻게 주말은 잘 보내셨고요? 네, 좀 편하게 보냈습니다. 아, 편하게 집에서 그냥 편안하게. 예, 알겠습니다. 자, 본론으로 좀 들어가서 최근에 인천에서는 어린이를 상대로 한 사건 사고가 잇따라 발생을 해서 우려가 큽니다. 최근에 서구 국공립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서는 원장 채용 과정에 의혹이 제기가 돼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좀 어떤 내용입니까? 네, 다들 아시겠지만 서구 국공립 어린이집 원생 학대 사건은 이 보육교사 6명이 장애가 있는 원생 등 10명을 상습적으로 이 학대한 사실이 드러나서 이제 국민적 공분을 산 사건인데요. 네. 이들 보육교사는 원생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거나 이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는 등 어린이집 폐쇄로 TV에서 확인된 학대 의심 행위만 2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될 정도로 상당히 좀 심각했었는데요. 예. 피해 아동 부모들은 일단 뭐 이런 보육교사들의 이런 학대 행위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지만요. 이들이 첫 재판이 오늘 오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인데 이 첫 재판을 앞두고 이 학대 방조 혐의로 이 기소된 이 어린이집 원장의 채용 과정에 이 특혜 의혹이 제기되면서 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예. 이 어떻게 되냐면 해당 원장이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운 이력으로 채용됐다 하는 의심을 받고 있는 건데요. 그래요? 뭐 아직 확실치는 않지만 이에 대해서 수사 당국이 수사에 나설지 이 관심이 쏠리고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. 아니, 원장이 선거를 돕고 채용이 됐다는 그런 얘기인데 이 같은 주장의 뭐 사실 여부를 우리 국장님 말씀처럼 뭐 파악을 해봐야겠지만은 이게 어떻게 제기가 된 건가요? 예, 이 같은 의혹은 최근 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요. 서구 국공립 어린이집 사건 관련한 원장과 교수 모두를 엄벌해달라는 이런 제목이 청원글이 게시됐는데 이 청원글에서 이 같은 문제가 제기됐습니다. 청원글을 보면요. 이 4, 5년간 경력이 단절됐던 원장이 이 8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국공립 원장 자리에 앉았다고 하는 부분,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요. 예. 원장이 지난 지방선거 때 이 특정 후보의 선거 캠프에서 이 특별 보좌단으로 이 활동했다는 사실, 이게 좀 있었고요. 이런 특정 후보를 뭐 이렇게 밝혀주실 수는 없죠, 아직까지는. 뭐 굳이 뭐 드러나 있긴 한데요. 그래요? 굳이 뭐 이 방송에서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요. 예. 이 같은 정치 활동 이력을 활용해서 원장으로 이 취업한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. 청원인은 이제 해당 어린이집은 원장 채용이라는 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져서 이제 이런 학대 사건까지 이어졌다는 점을 지적하면서요. 아동 학대의 비극을 방지하려면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 절차부터 시행돼야 된다 이거 촉구했는데 실제 이곳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때 모 정당 인천시장 후보 선거 캠프에서 이 특별 보좌단으로 활동한 이력이 이제 확인됐고요. 그는 선거 다음엔 2019년 12월 서구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운영자 공개 모집에 지원해서 최종 선발됐다고 하는데 이 공모에는 아까 전해드린 것처럼 이 원장을 포함해 모두 8명이 지원했는데 이 원장이 됐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의혹이 제기되는 겁니다. 예. 아니, 위탁 운영자 선정이 단순히 뭐 선거를 돕거나 또 뭐 잘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닐 텐데 이게 어떻게 뭐 현실적으로 이런 게 가능한 겁니까?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. 이게 지금 왜 그러냐면요. 이게 좀 이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을 채용하는 과정은 뭐 해당 지자체 장이 마음에 든다고 선출하는 게 아니고요. 그러겠죠. 일단 이 어린이집 원장을 선출하려면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해서 이 심사 기준에 맞아야 되고요. 그러겠죠. 이 심사 기준에 맞아야지만 이 후보로 선정돼서 최종적으로 서구청장, 구청장이 임명하게 되는데요. 그래서 특정인에게 특혜를 줄 수 없다 하는 게 이제 이 해당 지자체의 설명입니다.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이번 채용 과정에 이 원장과 친분이 있는 정치권의 입김이 들어간 것 아니냐 이런 소문이 돌고 있다고 하고요.
이곳 현재 이들 원장을 포함한 이 보육교사들은 이 아동학대, 이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일단 지금 구속이 된 상태고요. 원장은 이들의 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이제 당초에 구속 영장이 이제 청구됐었는데 이 법원에서 기각돼서 이 불구속 상태로 이제 재판이 들어가는데요. 오늘 인천지법에서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이제 재판 과정에서 어떠한 상황이 있었는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이와 함께 인천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이 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이 화물차에 치여서 숨지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해서 안타까움을 주고 있는데 이 어린이를 보호해야 하는 스쿨존이 왜 계속 이렇게 제 기능을 못하는 걸까요? 네, 지금 많은 분들이 이번 참변에 대해서 참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는데요. 이게 지난 18일 오후 1시 50분께 이 중구 신흥동 이 신강초등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A양 11살입니다. 25톤 화물차에 치여 숨졌는데요. 이게 지금 이 앞에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신강초등학교 앞에는 대형 화물 트럭이 어마어마하게 다니고 있습니다. 보통 1분에 한 20대 정도의 화물차도 오갈 네? 정도로 1분에 20대가 예. 다닌다고요? 예. 근데 이게 바로 초등학교 앞에 이 횡단보도가 있지만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러한 장치가 전혀 없습니다. 그래요. 단지 횡단보도에 신호등 하나고요. 그 지역에 스쿨존 표시된 것뿐인데 이곳은 당초 이게 보통들 이 50km, 그러니까 30km로 이제 지정돼야 되는데 이 50km로 지정되면서 지금 계속 이 사고 우려가 컸던 예상됐던 지역이기도 하고요.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행정기관의 교통사고 예방에 안일하게 대처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큰데요. 예. 이 학부모들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제 중구청에 이 화물차 우회 방안을 요구했는데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. 그리고 좀 지금 현재로서도 지금 인천에 이 신광초등학교뿐 아니라 많은 학교들이 학교 앞에 차들이 빨리 달리는 현재 30km로 전체가 지정된 게 아니라 어떤 곳은 50km로 지정돼 있고요. 어떤 곳은 30km 지정돼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있고요. 그리고 가장 필요한 부분은 이 학교 앞으로는 이 대형 화물차라든가 화물차들이 다니지 않게끔 우회하는 방안들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후에 또 뉴스와이에서 윤성희 기자하고 네. 한번 자세하게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자, 이 스쿨존 문제 끊이질 않네요. 그렇습니다. 자,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내일 뵙죠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자, 이슈 포커스 기호일보 한동식 국장이었습니다. 서구가 클린해지고 있다는 거 알아? 당연히 알지. 일단 재활용품 수거일이 주 3회로 변경됐잖아. 아유, 그것도 그렇지만 배달 음식 때문에 일회용기가 엄청 늘었잖아. 나는 재활용 될 수 있게 세척 후 배출한다고. 오, 서동이 엄마 대단한데?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분리 배출만 잘해도 클린 서구가 완성될 수 있다. 이거지? 역시 똑똑해. 이 캠페인은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안고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커가는 서구와 함께합니다. 지칠 때 힘이 되는 아이들이 제일 소중하죠. 고객들의 믿음이 가장 든든한 자산이에요. 우리 경제의 가장 소중한 자산은 당신입니다. 채무조정, 생활안정자금 지원으로 빚 부담을 덜고 파산 면책 지원 불법 사금융 피해 구제로 빚을 드리겠습니다. 기업 경영 정상화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재도전을 도와 가게와 기업 모두가 다시 꿈꿀 수 있도록 희망 온 따뜻한 금융이 함께 밝히겠습니다. 자세한 사항은 1588-3570으로 문의하세요.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, 캠코,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이 함께합니다. 인천의 발전과 시민을 위하는 마음. 처음 도전할 때의 그 다짐을 잊지 않겠습니다.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동참해 주신 시민 여러분의 노고를 잊지 않고 시민의 생명과 민생 그리고 경제 회복을 위해